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오늘 2024학년도 대학 대수능 영어 풀이를 진행할 권주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4학년도 대수능 영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공부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최고 오답률 문제 3가지 정도 풀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12월에 11월 모의고사는 잘 마무리하셨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험이었던 만큼 여러분이 바라시는 만큼, 원하시는 만큼 해내고 또 성취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24년이 되었으니까요. 다가오는 이제 25학년도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이번에 수능에서 등장하게 된 트렌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자, 일단 듣기 평가가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40% 정도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꽤 많이 틀렸거든요. 이 정도로 듣기에서 오답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따라서 듣기랑 독해 같이 푸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아마 독해를 같이 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나오는 이 주제 요지 찾기 문제가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상승하니까 1번과 2번이 합쳐져서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시간이 부족해져요. 시간이 막 부족해 죽겠는데 지금 킬러 문제에서는 지문은 해석이 되는데 선택지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험장에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시간 부족에다가 새로운 트렌드 문제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번에 역대급 퍼센테이지인 4%, 1등급 4%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문제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공부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문제 풀이에 대한 적응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적인 이 새로운 대수능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영어에 대해서 일단 좀 마음을 새로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단어 맨날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단어가 그렇게까지가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해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일단 단어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는 알아야지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 이번에 처참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봤잖아요. 듣기도 무너질 수 있다. 예시를 봤으니까 저희 단어랑 듣기 꼭 매일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지문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해서 주제가 쉽게 찾아진다고 해서 대충 풀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만큼 유사한 선택지들이 나와서 혹은 5개의 선택지가 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답을 고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저희가 5개 중에서 맞지 않은 4개 오답을 쳐내고 답을 선택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적합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시에는 각 단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논리력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 왜 순서 문제 푸실 때 막 각각의 스킬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뭐 대명사 확인한다, 지칭 대명사, 접속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확인하시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하나의 문제를 풀어도 꼼꼼하고 확실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나만의 표현으로,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단어로 표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글을 이렇게 읽어서 정리를 할 때 한 줄 요약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내가 이 글을 정말 완전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실히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분석이 곁들여진 10문제, 꼼꼼한 분석이 곁들여진 10문제, 그게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능에서는요, 오답률이 특히나 많이 높았는데요. 33번에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86%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011년 수능 이후로 거의 처음인데요. 이 정도 오답률이 나온 거는. 따라서 저는 오늘 33번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4번 78%, 그 다음에 36번 69% 이렇게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외에도 저희가 28개 독해 문제, 듣기 빼고 28개가 있는데 13개의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50% 가까이 오답률이 나왔어요. 이 말인즉슨 전반적으로 문제가 쉽지 않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다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랑 일단 첫 번째로 3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원래 기존의 심리학 지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한국말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33번 지문은 금방 주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 space, and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자, 있어왔다. 뭐가 있어왔다? 심리학적 연구가 있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냐고 관계사 나오면서 앞에 스터디 꾸며줍니다. 피실험자들이 하고 were shown이 나오는데요. 자, show는 보여주다죠. 근데 show의 수동태는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다. 그래서 피실험자들은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사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요청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구분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러한 표현, 그러한 상태, 이런 사고, 생각에 표현되어진 이런 감정 따위가 분명하게 나타내어진 이 생각의 상태를 구분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The results are, 이 결과는 invariably, 역시나 변함없이 굉장히 혼합적이었는데요. In the 17th century, the French painter and theorist Charles drew a series of faces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that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17세기에 프랑스 화가이자 이론학자인 찰리 씨가 이제 그렸습니다.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는데요. 근데 어떤 얼굴들이냐면 묘사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을 묘사하는 얼굴들이었는데요. 이 해당 얼굴들은 이제 각각 화가들이 이제 요청을 받은, 자, call upo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청하다. 만약에 몰랐으면은 꼭 외워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도록 요청받은 그런 얼굴들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근데 what is striking?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탁 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뭐겠어요? 이 그림이겠죠. 일련의 얼굴들이요. 이 일련의 얼굴들 중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빈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주제가 들어가야겠죠. 주제. 이 실험의 결과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볼게요. 상황. 지금 이렇게 얼굴을 그려달라고. 아이고야, 너무 작네. 얼굴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 setting or a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자, 여기서 빠진 것은, 이 모든 것에서 빠진 것은 뭐였다? 어떠한 세팅, 환경이나 컨텍스트, 맥락이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이 해당 감정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과 맥락이 빠져 있었대요. 환경과 맥락이.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who these other people are, what their relationship is, what is at stake at the scene, and the like. 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 누구인가?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who these other people are.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What their relationship is. 걔들은 어떤 관계인가? What is at stake at the scene. 그 장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we do not come across just spaces. 우리가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에서도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저 우연히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만 그저 우연히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encounter people,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어떠한 사람들?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특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our understanding of people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and held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s. 우리의 이해, 누구에 대한 이해?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다소 뭐가 될 수 없다?
촉발될 수 없다. 즉 발생이 되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사람에 대한 이해는 고립될 수 없다. 즉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사회적인 그리고 인간의 상황으로부터요. 근데 이 상황이 뭔데? 그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지금 뭔지 아세요? 세팅, 컨텍스트, 맥락, 그 다음에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특정한 상황, 이런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대요? 감정을 판단할 수 있대요. 이렇게 얼굴만 그려놔서는 안 된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저희가 판단할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야? 맥락, 사회적 맥락과 상황, 이것들이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감정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감정 판단이 불가해진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기를 한번 보러 갈게요. 다시 빈칸. What is striking them is that. 자,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들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것은 대리하였다 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맥락 상황이 감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혹은 맥락 상황이 감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 주제는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이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어질 수 있었다. 일관적으로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자, 일단 일치가 되어진다는 점에서 저희 지금 아무 맥락 없이 그림 그렸거든요. 여기 지금 무맥락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림 그렸는데 일치가 될까요? 안 되겠죠. B.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얘는 해석할 가치가 없어. 사진적인 정확성. 저희 지금 그림을 누가 더 자세하게 그리냐 이런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얘도 B. Each of them definitely displayed its own social narrative. 이 각각의 것들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것 자신만의 사회적인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이야기 안 보여줬잖아요. 안 보여줘서 지금 문제였잖아요. 지금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 얘도 약간 해석할 가치가 없는 게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줬다, 개성을 보여줬다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 저희 개성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근데 5번을 고르고 나서도 약간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어떠한 수의 그것들 중 어떠한 수도 could be substitute, 대체가 될 수 있었다. 서로 뭐 하는 것 없이? 손해가 생기는 것 없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얘네들은 아마도 그거겠죠. 페인트, 얼굴이겠죠, 얼굴. 이 얼굴들이 서로 대체될 수가 있었대요. 뭐 하는 것 없이? 읽는 것 없이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게 한번 그림으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표정이 있다고 하고, 그림 못 그린다 저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런 얼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까? 아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압니까? 아니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도 막 뒤에 푹푹 파방 하고 막 터지고 있고 막 서프라이즈, 해피 버스데이 막 이런 거 있으면 깜짝 놀라고 행복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막 얘가 이 표정으로 사실 성적표를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성적표에 영어가 8등급이래. 그러면 이거는 슬프고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요.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얘랑 사실상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표정을 짓긴 했는데 주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얘를 보고 해피라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고 얘를 보고 해피라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고 마찬가지로 SAD라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푸는 그 당시에는 5번이 이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100%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지문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5번이 답이긴 한데 정확히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분명한 오답 4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수능에서 새롭게 등장한 킬러 문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저희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을 해야겠지요. 자, 그럼 33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34번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도 역시나 내용 자체는 무난했어요.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저희가 저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교통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또 뭐가 문제였길래 오답률이 78%였을까? 저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Everyone who drives, walks, or swipes a transit card in a city views herself as a transportation expert from the moment she walks out the front doors. 자, 모든 사람들 한 다음에 쭉 갑니다. 어디가 동사예요? 뷰가 동사죠. 여기까지 다 관계사. 어떤 사람들 운전하고 걸어다니고 교통카드 이렇게 촥 끌고 다니는 사람들 도시 안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요? Transportation, 교통에 대한 expert, 전문가라고 바라봅니다. From the moment, 언제부터? 이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바로 뭐다? 난 교통 전문가다. 난 교통 전문가다. 내가 이 도시에서 지하철 노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이 도시에서 버스 노선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혹은 내가 운전 제일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 근데 왜 she를 썼을까요? 그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다 he를 썼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을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And how she viewed the street.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길을 바라보느냐는 빈칸합니다. 요것도 역시나 주제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일단 글의 내용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That's why we find so many well-intentioned and civic-minded citizens arguing past one another. 자,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뭔데? 빈칸이요. 빈칸이 이유가 된대요. 뭐에 대한 이유가 돼요?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아주 문명화된 사고를 가진 시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시민들이 뭐 해요? arguing, 말싸움입니다. 서로 지나가면서 말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있어요. 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얘네들 다 의도도 좋아. 의도 굿. 다 착해. 되게 시민적 마인드가 아주 좋아. 마인드도 굿. 근데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arguing 한대요. arguing 해석하면 뭐예요? 말싸움하다. 좋은 뜻은 아니죠? 약간 긍정적인 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체 왜 arguing을 하는 걸까? At neighborhood meeting in school auditoriums and in back room at library and church, local residents across the nation gather for open, contentious discussion about transportation proposal that would change the city street. 인근에서 이런 이웃 주민들의 회의에서 특히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은 도서관이나 교회에서의 뒷방 있잖아요. 굉장히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 지역 주민들, 전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입니다. 뭐를 위해서?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토론을 위해서 모이는데요. 근데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토론이 바로 뭐에 대한 것이야? 교통에 대한 겁니다. 교통 제한. 근데 뭐 할지도 모르는, 이 도시의 길을 바꿀지도 모르는 교통 제한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방 안에 이렇게 와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토론을 하는데 주제는 뭐예요? 교통 제한이니까 정책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통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근데 대체 뭐가 또 문제일까?
And like all politics or transportation local and intensely personal. 그리고 모든 정치처럼, 모든 다른 정치처럼 모든 교통정책도 어떠하다? 지역적이고 몹시 개인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적이고 개인적이래요. 교통정책도. 하나의 교통정책, 근데 어떠한 교통정책? 아마도 빠르게 할지도 모르는 이동을, 누구의 이동? 이런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교통정책이 can be stopped. 중단이 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objection, 반대에 의해서요. 근데 뭐에 대한 반대? To the loss of a few parking spaces or by the simple fear that the project won't work. 내가 주차할 공간 잃어버릴까봐 그 이유로 반대를 하거나 혹은 내가 그냥 두려워. 그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을까봐 두려워. 이런 이유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통정책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지금 토론을 하는데 다 뭐예요? 되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요. It's not a challenge of the data or the traffic engineering or the planning. 자, 여기서 이것은 뭐가 아니다?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통공학을 따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따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언급한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Public debate about street are typically rooted in emotional assumption and how a change will affect a person's commute, ability to park, belief about what is safe and what isn't, or the bottom line of a local business. 이 대중의 토론, 이 길에 대한 토론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정적인 가정. 이 감정적인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어떠한 가정? 어떻게 해당 변화가 영향을 줄 것인가? 누군가의 출퇴근, 커뮤트, 출퇴근, 혹은 누군가의 주차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누군가의 믿음,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안전하지 않은가, 혹은 지역에 있는 사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순이익에 대한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들이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교통정책에 반대를 해요. 근데 뭐를 가지고 반대를 해요? 아까 저기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 있어서 emotional assumption. 감정적인 판단을 가지고요. 얼마나 감정적인 생각이냐면 아까 정말 의도도 좋고 그리고 시민 마인드 되게 뿜뿜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내 출퇴근 10분이 늘어나면 어떡하지? 혹은 내 차 주차할 곳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혹은 그래서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차가 안 다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가 뭔가 피해받을 거에 대한 굉장히 개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럼 다시 한번 빈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빈칸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she view the street? 어떻게 그녀가 길을 바라보느냐는 하고 보기가 나옵니다. Relies heavily on, 의존한다, 몹시 의존한다, 어디에 의존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도시에 길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썼습니까? 아니요, 내 출근 시간, 내 출퇴근 시간, 내 주차 공간 다 하나같이 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인은 필요 없습니다. Update itself with its new public transit policy. 그 자체를 각각 새로운 교통정책에 맞춰서 업데이트 시킨다? 일단 교통정책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꾸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Arise independently of the street she traveled on. 자,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뭐하는 독립적으로? 그녀가 사용하는 길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아니요, 그녀가 이동하는 방식이 몹시 중요하다니까요. 자기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따라서 이것도 역시나 얘 때문에 안 되고요. ties firmly in with how her city operate. 어떻게 그녀의 도시가 운영되느냐와 아주 끈끈하게 단단하게 엮여 있다고 하는데 도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은 조금 더 객관적이었겠죠. 이 사람들 다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남은 게 뭐예요? 2번인데요. tracks pretty closely with. 자, tracks with 몰랐으면 단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치하다. 근데 만약에 이 뜻을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트랙이 뭔가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꽤나 가까이 따라간다. 어떻게 그녀가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그녀가 자신의 길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가 어떻게 주변을 돌아다니는가와 밀접하게, 꽤나 밀접하게 따라다닌다. 일치한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동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길은 좋은 길이야, 이 길은 나쁜 길이야, 혹은 이 교통정책은 좋은 정책이야, 이 교통정책은 나쁜 정책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착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자, 그래서 이 34번 같은 경우에는요. 33번보다는 비교적 답이 좀 분명하게 나왔죠? 그래서 오답률이 33번보다는 낮았던 것 같습니다. 34번 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6번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 69%의 오답률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요 제시된 문제를 보기 이전에 순서 문제를 저희가 기존의 순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연결사 진짜 많이 참고합니다. 그죠? 연결사 진짜 많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 남자면 he, 여자면 she, 여러 명이면 they 뭐 이렇게 언급하겠죠. 혹은 관사 첫 번째 언급할 때 어를 쓰고 그 다음 언급할 때부터는 더를 쓴다 뭐 등등등. 대명사에 지칭 대명사도 들어가겠네요. 자, 이걸로 해도 안 되면은 뭐 할라? 내용 쭉 읽어봐. 쭉 다 읽어보는 거야. 다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CAB 하면 될 것 같은데 BCA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거 다 지금 이거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다 지금 이거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 제시된 문장을 해석을 하고 A랑 한번 연결해봐요. 논리적으로 맞나? B랑 한번 연결을 해봐요. 논리적으로 맞나? C랑 한번 연결해봐요. 논리적으로 맞나? 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4번 내용으로 맞추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내용을 통으로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으로 다 읽게 되면요. 이게 글을 여러분이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게 됩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 어떤 순서를 넣어도 괜찮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혹은 그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A는 이런 내용이구나, B는 이런 내용이구나, C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내용을 정리하신 후에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직접 보는 게 낫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자, negotiation can be defined as an attempt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일단 제시 문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협상. 협상은 정의가 되어진다. 뭐로써 정의가 되어진다? 하나의 시도로서. 어떠한 시도? 탐구하고 화해시키는 시도래요. 뭐를요? 이 갈등을 가진 입장들을 탐구하고 화해시키는 그러한 것인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의 허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협상은 뭐라고 했어요? 갈등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 다음에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시된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A 가봅시다. 자, A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Areas of differences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and will perhaps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이런 차이의 영역은, 다름의 영역은 빈번하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아마도 뭐가 될 것이다? 미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 협상의 주제가 될 거래요. 혹은 실제로 어떤 상태로 남아있기도 해요? 협상 불가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해요. 지금 A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협상 실패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협상 정의 내렸는데 실패한 경우 가면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죠. 너무 논리적 비약이죠. 그래도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당사자, 파티 여기서 당사자라고 단어 하나 또 알고 갑시다. 이 당사자들은 가지게 됩니다. 몹시 이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혹은 양극화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일 때 그러한 과정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지배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익스포지션, 추가 설명이나 아주 종종 이런 대중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갈등의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A 내용 고르는 거고요.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B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s, negotiation serves function other than reconciling, completing interest. 자, 이러한 그리고 때때로는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이 협상이라는 것은 역할합니다. 기능을 역할합니다. 어떠한 기능? Other than, 뭐뭐 외에. 이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것 이외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B는 지금 뭐예요? 협상의 화해 외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얘도 지금 제시문 뒤에 바로 오기에 너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 C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자, 여기서 nature는 성질입니다. 성질. 이 결과의 성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which may actually favor one party more than one another. 이 결과가 아마도 실제로 한쪽 당사자를 다른 쪽 당사자보다 더 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이롭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평하게 결과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협상의 목표라는 것은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이거입니다. 이거. 여러분, identification이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는 거. 찾아내는 거. 뭐를 확인하고 뭐를 찾아내? 공통의 관심사와 갈등을 찾아내는 것이다. 뭐가? 협상의 목표가. 이제야 드디어 말이 좀 통하네. 저희 협상은 갈등을 탐구하고 화해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래요? 갈등을 찾아내서 공통적인 이 관심사와 갈등을 찾아내는 것이 협상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C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요거 뒤에는 C. 자, 이러한 in this sense, depending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area of common interest may be clarified, refined, and given negotiated form and substance.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뭐에 따라서? intention, 의도에 따라서 이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이러한 공통 관심사의 영역이라는 것은 아마도 may be clarified,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refined, 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iven negotiated form, 협상의 형태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ubstance, 협상의 실체.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협상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드디어 협상에 대한 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C를 먼저 잡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뭐가 하면 좋을까? 화해 외의 기능은 안 되겠죠. 화해 못했을 때 이 A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죠? A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는 게 맞겠는데 요거를 한번 순서를 쭉 나열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글씨가 작지만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다시 협상은 정의가 되어진다. 탐구하고 화해시키는 것으로 갈등을 하는 입장들을 허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 결과의 성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로 누구를 더 호의 있게 하든 그 협상의 목적이라는 것은 찾아내는 것이다.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갈등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explore, reconcile 요 부분이랑 요 부분 identification 요 부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협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협상을 열심히 했는데도 탐구를 했는데도 여기에 사실 however 같은 거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안 줬어요. 어쨌든 이 차이, 다름의 영역이 여전히 빈번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도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협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화해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이외에 화해시키는 것 이외에 이 갈등하는 이익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들은 포함합니다. 뭔가 상황을 미루거나 publicity, 뭔가 상황을 공론화하거나 diverting attention,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거나 seeking intelligence about other party, 다른 이런 당사자들, 즉 이 상황과 상관없는 다른 당사자들의 지식을 구하거나 그리고 협상의 이러한 위치, 다른 협상의 이런 위치와 같은 이런 다른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갈등을 탐구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건데 근데 협상을 실패해가지고 여전히 뭐는 존재할 수 있어? 갈등은 계속 존재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갈등이 존재할 땐 어떻게 해야 돼? 화해 외의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존재한다더라. 그렇게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C, A, B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순서 문제 푸는 꿀팁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소용없다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지시대명사 없어. 연결사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글을 그냥 ABC 통째로 읽었더라면은 어떤 순서로 해도 다 괜찮아 보여요. 실제로 저도 이거를 시간을 재면서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A랑 연결해보고 B랑 연결해보고 C랑 연결해보고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요. 네, 결국 이거는 여러분의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는 글을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까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옆에다가 뭐 이러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얘가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따라서 주제는 이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방식도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저 따라가셔도 돼요. 아니면 뭐 한 문장으로 협상이란 이런 건데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꼼꼼하고 자세하게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3번, 34번, 36번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안 나왔어요. 혹시 여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혹시 내가 예비 고3이다. 그러면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반성을 합시다. 왜 난 이 단어를 몰랐지? 나 왜 이 단어 아직도 모르지? 빨리 급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휘력 진짜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지문이 내용 단어를 쉽게 사용하면서 하지만 논리적으로 찾아야 돼. 답을 찾아야 돼. 그게 바로 이번 수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지문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외의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상의 문제로 오늘은 요 3지문만 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